왜 이렇게 걱정을 시켜요 진짜. 미선의 애타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밤새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원양어선 선장들을 찾아다녔을 태풍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미선의 품에 안긴 태풍이 그 어깨에 얼굴을 묻는 미선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감정의 물결을 느끼게 됩니다. 위험천만한 그의 행보에 불안해하면서도 결국은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미선의 진심이 담긴 그야말로 폭풍 같은 포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6화를 되짚어보면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장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박윤철 씨가 다친 몸을 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산타 옷을 입고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태풍이와 차란 씨가 합심하여 그를 돕는 모습은 시청자분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안전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미선이가 저걸 어떻게 수출로 다 해결해요 라며 막막해하던 그 모습 모두들 기억하시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강태풍은 맨발로 유리 위를 걷는 파격적인 영상까지 찍어 슈박세이프의 홍보에 올인했습니다. 미선의 유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맞물려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강태풍의 집념과 미선의 능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태풍 상사는 우리에게 한순간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바코 부자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표현주는 선박회사의 거짓 정보를 흘려 태풍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비열한 수를 썼고 처음 팔아보는 내 물건 꼭 내 자식 같은 느낌이라던 태풍이의 소중한 안전화를 배에 싣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에서 태풍이가 뭘 했을 것 같으신가요? 망설임 없이 신발 한 짝 들고 표현준의 차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다음번엔 내 여기라며 머리를 가리키는 태풍이의 모습은 시청자분들의 묵은 체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통쾌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못해 짜릿했죠. 6화의 마지막은 원양어선 선장에게 물건을 실을 수 있냐고 물었다가 소금을 뒤집었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상업용 물품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우리의 강태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7화 예고편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선이가 태풍이를 안고 왜 이렇게 걱정을 시켜요? 진짜라고 말하는 첫 장면은 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은 더 압권입니다. 태풍이가 현금 1억을 유이사채업자의 책상에 와르르 쏟아붓는 것입니다. 불과 3개월 산더미 갔던 안전화를 완판시키다니 강태풍의 능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쯤 되면 표바코 부자는 그야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지경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강태풍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안전화 완판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벌써 다음 아이템을 구상 중입니다. 사무실에서 빨간 헬멧을 쓰고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목표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한시도 가만 있지를 못하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아이템 헬멧으로 눈을 돌린 태풍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고마진 영업부 과장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할 것입니다. 고마진 씨는 한때 태풍 상사 영업부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아버지 강진영 사장이 돌아가시고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젊은 사장이 되어 다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태풍이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헬멧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내뱉기까지 태풍이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민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간 것이죠. 고마진 씨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떠났던 회사의 어린 사장이 이렇게 절실한 눈빛으로 자신을 찾아오다니. 결국 헬멧 제조 사람들이 망치로 품질 테스트를 하는 장면에서
고마진 씨가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은 시청자분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는 태풍이에게 오미선 씨가 영업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미선이는 안전하 수출로 바쁠 테니 헬멧 영업은 자신이 맡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떠났던 직원이 다시 돌아와 사장과 의기투합하는 이 장면은 태풍 상사가 단순한 사업 성공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인연을 회복해나가는 드라마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태풍이에게 고마진 씨의 복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강태풍의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인 헬멧의 타깃은 바로 태국입니다. 이제 수출할 거예요. 태국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태국 특히 수도 방콕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나라이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오토바이 시장이었습니다.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매우 높았고 마침 개발도상국들이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적으로 엄격해지던 시기였거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국이 IMF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일본산 다음으로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보다는 높은 품질의 헬멧을 찾는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죠. 태풍이의 시장 분석 능력은 이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표바코의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직접 시장을 개척하러 떠나는 태풍이의 태국 원정대.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겠지만 분명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표바코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너 임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강태풍 잡을 깜냥이나 되냐? 아들 표현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의 모습에서 시청자분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표현준의 실수는 결국 표바코 자신의 손해로 이어진 것이고 이제 강태풍 잡을 깜냥이나 되냐는 말은 그가 직접 강태풍을 상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시켜 간접적으로 방해했지만 이제는 표바코 본인이 직접 움직여 강태풍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할 것입니다. 7화에서 태국 원정대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왔던 로맨스의 하이라이트. 태국에서 태풍이가 미선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주임님이 태풍 상사의 상사맨인데 웃을 때는 더 예뻐요.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 대사 듣고 소리 지르지 않으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전 회차에서 미선이랑 부딪히고 혼나고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풍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직진연하남의 정석입니다. 웃을 때는 더 예뻐요라는 말 속에는 늘 심각한 표정으로 일에 매진하던 미선이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알아봐준 태풍이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선이는 분명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고편 첫 장면에서 태풍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싫어하는 표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일이 우선이잖아요. 헬멧 계약 성사시키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같은 식으로 답변을 미루겠지만 이들의 사랑은 태국 원정을 통해 더욱 깊게 다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데이트 시간이 될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러블리한 장면들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선 하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표바코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강진영 사장이 숨긴 그것. 대체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오미선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영 사장이 미선이에게 태풍이가 확실하게 크면 알려주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미선이가 지금까지 그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태풍이가 안전화를 완판시키고 헬멧 사업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외의 인물인 태풍이 엄마 정정미 씨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신 공장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남편이 남긴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표바코가 제일 생각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정정미 씨일 테니까 가장 안전한 은닉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마진 과장 같은 옛 직원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 일때 떠나긴 했지만 강진영 사장이 마지막에 고마진 씨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맡겼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태풍이가 찾아오면 이걸 줘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특허건이든 중요한 거래처 정보든 아니면 표바코의 비리 증거든 7회나 8회쯤에 조금씩 드러나면서 태풍이의 위기를 구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 시청자분들은 또 한 번 전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7회는 단순히 안전화 사업에서 헬멧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넘어 떠났던 직원들과 다시 인연을 맺고 태풍이와 미선이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며 아버지의 비밀까지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태풍 상사 전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7년 전 IMF라는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바꾸는 청춘들의 이야기.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역경을 딛고 날아오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주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미래의 드라마였습니다.